최근 독일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박사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가 여러 가지 합병증에 의해 일반인보다 약 7.6년 일찍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견해 때문에 대다수의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이 치료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북 신세계병원 김영준 원장과 함께 알코올 중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중요한 알코올 중독.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 원장과 함께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네. 술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할 정도로 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결국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겠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 알코올 중독은 그럼 어떤 질환인가요? 흔히들 제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셔야 알코올 중독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 정신의학에서는 술을 마시는 횟수나 양보다는 술을 마시고 나타난 결과를 보고 알코올 중독 여부를 판단합니다. 알코올 중독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술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일상생활 기능에 장애가 오는 경우를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직장이나 생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또 술을 마셔서 가정 내 다툼으로 가장이나 주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또 신체적 기능, 술을 마셔서 간염이나 위염 같은 신체적 기능에 이상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또 마지막으로는 술을 마셔서 이제 음주운전이라든지 폭행 같은 법적인 문제, 또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알코올 중독의 초기 증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정말 많은 사람이 술을 즐기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알코올 중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가 술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그래서 예. 상당히 알코올 중독 환자가 세계적으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은요. 성인 남성의 25%, 또 성인 여성의 6% 합쳐서 16에서 18% 정도가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4명 중 1명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지금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세계 경제 위기 이유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여성과 또 청년층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예? 술을 당신이 계속 마시게 되면 인생에서 3가지를 뺏어갈 겁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건강인데요. 네. 당연히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위암, 또 간염, 간암과 같은 많은 신체 질환의 원인이 되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건망증이라든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어서 건강을 뺏어가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하는 능력을 뺏어갑니다.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결국 실직이나 해고당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일을 예.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봉착하게 됐죠. 건강도 잃고 돈도 못 벌고 집에 들어와서 화만 내고 그러면 예.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떠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건강, 또 경제적인 능력, 또 가족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알코올 중독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즐기지만 네. 내가 설마 알코올 중독이겠어? 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쉽게 알 수 있는 진단 방법이나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을 진단하는 것은 좀 복잡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긴 한데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KG법인데요. CHE 합쳐서 KG 이렇게 부르는데 네. 췌장이란 뜻이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어떤 췌장에 갇혔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는데요. 예. 첫 번째 C입니다. C는 컷다운의 약자로서 스스로 술을 먹고 문제가 있다고 느껴서 줄이려고 하거나 끊을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실패했는가 하는 거고요. 예. A는 어노이드란 말로 짜증내다 화내다 이런 뜻인데요. 주변의 술에 의한 잔소리 때문에 자주 화를 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G는 guilty라는 뜻인데요. 후회, 죄의식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술을 마시고 후회감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거고요. 예. 마지막 E는 아이 오픈의 약자로서 눈을 뜨자마자 술을 마시나 해장술을 말하죠.
이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1년 내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이미 문제적 음주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의의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라 이렇게 권하셨는데 네. 알코올 중독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지,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되는 네. 질환인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나을 수도 있고 술을 예. 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많은 경우에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발이 많기 때문에 못 끊는다 이런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초기에 가벼운 경우에는 적절한 약물 치료, 개인 정신 치료, 또 집단 치료, 그다음에 단주동맥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중독자들끼리 하는 집단 치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만 꾸준히 참석해도 치료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성화된 다음에 오시면 장기간의 치료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은 한순간에 씻은 듯이 낫는 병이 아니고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의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하는 것 같은 만성 관리형 질병입니다. 그래서 한번 발병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미리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알코올 중독 환자의 경우에는 네.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초기에 가벼운 경우에는 외래 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데요. 네. 우리나라 많은 중독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병세가 깊어지고 만성화된 다음에 치료를 받으러 오십니다.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입원 치료가 권유되고 있는데요. 입원 치료가 권유되는 경우를 좀 말씀드린다면 현재 신체적인 질환이 굉장히 심각해서 술을 즉각적으로 차단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음주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어떤 손떨림이나 초조, 불안, 또 심한 경우 창란, 착시 같은 그러한 금단 증상이 심해서 술을 못 끊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나 범죄에 자꾸 노출이 돼서 그런 피해자들과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개인 위생관리라든지 식이 이런 것 같은 기초적인 자기관리를 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장기간의 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을 앓는 환자도 힘들겠지만 주변인들도 그렇죠. 사실 고통을 네. 많이 겪고 있거든요. 네. 환자 보호자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한테도 엄청난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가족병이 되겠는데요. 네. 여기서 좀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술을 먹고 계시면 옆에서 잔소리하고 끊으라고 당연히 얘기하겠잖아요. 예. 물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게 좋지는 않은데요. 술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항감을 불러와서 갈등을 깊게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좀 방법을 알려드리면 술 먹는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술을 마셔서 나타나는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문제가 있다든지 경제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동기를 만들어주는 접근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네. 일단 치료가 시작되어지면 가족들의 동참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는 가족 교육과 가족 치료가 꼭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네. 또 건전한 음주를 즐기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병이 그렇듯이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건전한 음주를 위한 습관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연이은 음주를 하지 말자입니다. 소주를 하루에 한 2잔에서 또 맥주 반병 정도를 매일 먹는 것은 건강에 상관이 없는데요. 네. 소주 1병 이상을 드셨다면은 일주일 정도는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이나 뇌가 쉴 시간이 필요하고요.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2번째로는 자기 연면이나 또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는 음주를 안 하시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 흥을 돋구게서 하는 술은 좋지만 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술을 먹게 되면 그게 더 쉽게 습관화됩니다. 또 한 가지는 혼자 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혼자 드시는 것보다는 어울려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음주 습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습관적으로 해장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해장술은 절대 금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장술을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알코올 중독 진단을 내리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예. 아침부터 술을 먹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술 기운이 남아 있어서 그만큼 몸을 해치고 습관화되어집니다. 이 방법들을 잘 이용하시면 즐겁게 술도 즐기시고 행복한 인생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영준 원장과 함께 알코올 중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